현대는 경쟁사회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경쟁을 해야 되고 이기지 않으면 뒤처지고 도태가 됩니다. 근데 경쟁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뒷사람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뛰고 있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50년 전 기업들의 순위를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는 이름들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 내 할아버지에게는 익숙한 기업이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 순위가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 신라는 매우 열세였습니다. 삼국 통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이 신라가 절치부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외교 그리고 대응을 통해서 이제 통일의 주축이 될 수 있던 겁니다. 백제는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친인척하고 고위 관료들을 숙청하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백제 지배층의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발을 이겨내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많이 펼치죠. 의자왕이 이웃나라 신라를 공격해서 대하성도 뺏어가고 여러가지 이제 위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항상 신라는 항상 백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선덕여왕이 있고 김춘추가 있고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김춘추는 뭐 되게 많이 힘든 처지에 많이 놓였었죠. 왜냐, 김춘추라고 하는 이가 자신이 이제 뭡니까? 나중에 왕이 될 수는 있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여건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나라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이제 이뤄내려고 했었습니다. 참 희한한 게 백제나 고구려가 신라보다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나 그리고 중국이나 각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외교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요,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사실상 전투 경험이 없었던 수양제하고 다르게 당 태종 이세민은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투를 벌였던 명장이었습니다.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춘추도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보면 김춘추가 벌린 외교활동은 엄청나게 인상적입니다. 뭐냐? 김춘추가 외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김춘추는 이제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나 백제의 의자왕과 차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머나먼 타국을 정신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순간 고생이 엄청났을 겁니다. 차기 왕권의 유력 후보이지만 불평불만 없이 해외를 다녔습니다. 당나라나 일본은 작은 배를 타고 갔으니까 어쩌면 죽을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왕위 계승의 1순위였던 김춘추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과도 불분명한 외교 행보를 보였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짐작하건대 그 당시 신라는 귀족의 힘이 세서 왕이라도 함부로 어떻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 입장에서는 김춘추가 눈에 가시였다라고 합니다. 행여나 김춘추가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김춘추는 자신을 미워하는 귀족들에게 이제 정말 좋은 구실을 안겨줬습니다. 뭡니까? 고구려나 당나라, 일본 등을 뛰어다닌 거죠. 외교활동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김춘추가 외교활동을 펼칠 때 신라에 남아서 내부의 적을 감시하고 군사력을 키운 사람이 또 김유신입니다. 김춘추만큼이나 김유신도 간절함이 있었답니다. 뭐냐? 왕족은 왕족이지만 신라에 의해 멸망한 가야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왕족이라는 그런 이제 비아냥들을 이제 받았다라고 합니다. 각자의 약점을 안고 있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더 돈독히 맺어져서 서로를 도왔던 겁니다. 그리고 신라에 절실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선덕여왕이죠. 신라 역사 최초로 여성이 왕이 되었고 국내외에서 조롱과 비판이 많았답니다. 선덕여왕 입장에서는 아군인 김춘추, 김유신과 연계해서 나라를 잘 운영하지 않으면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되게 절실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연개소문이나 의자왕은 신라의 보고를 통해 신하들의 보고를 통해 여러 가지 정세 변화를 들었지만 당세종 이세민이나 일본의 나카노 황제나 그리고 연개소문 등을 직접 만나본 김춘추는요, 상황 파악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주변 국가를 둘러보고 판단해서 외교 전략을 짰다라는 게 신라의 강점이었던 거고, 백제나 고구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제나 고구려의 의자왕이나 연개소문은 당나라가 해군력을 동원해서 백제를 침공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답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가 북쪽에서 육군으로 침공할 거라고만 생각했고, 의자왕은 고구려가 먼저 망하지 않는 한 백제는 절대 당나라의 침공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신라의 김춘추는요, 당태종 이세민을 직접 만나서 백제를 먼저 공격해 멸망시켜야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세민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김춘추라고 해서 당태종과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로는 비겁하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아둔하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멍청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고, 치명적인 약점과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 순간 절실함을 내보였습니다. 그랬던 세 사람, 김춘추, 김유신, 선덕여왕이 있었기에 삼국 중에 가장 약했지만 결국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신라가 중국의 힘을 빌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쪼그라든 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평화만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저 당나라의 외면을 받았던 비아냥을 들었던 김춘추가 당나라를 또 찾아가고 일본을 만나고 이래저래 외교 협상을 계속 벌려왔던 그 김춘추가 마지막은 그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당나라는요, 복종하지 않는 고구려와 대립 중이었고, 백제와 일본은 고구려와 또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신라는 사면초가에 놓여있었다라고 봐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중국이 과연 신라의 말을 들어줄까 의구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삼국 통일에 기틀을 만들었죠. 김춘추라고 하는 이는 외교 실패를 여러 차례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고, 그 절박함으로 김유신과 선덕여왕과 손잡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탓에 더욱더 절박하게 더 열심히 매달리고 살아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 보통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신라의 김춘추라고 하는 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